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보시다시피 202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위수정의 돌과 눈과 돌멩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읽은 소설들 가운데에서 보기 드물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많은 소설들이 재미있고 신선하기는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수진, 재한, 유미, 이 세 명의 그 인물들은 다 각각 어떤 면에서 저와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꼭 무슨 대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점이 제가 스스로 이 소설에서 탁월하다고 느꼈냐면,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한 번에 다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한층 한층 답답함의 층위를 벗겨내는 그런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 약간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 방식을 추리하는 그런 게 재미가 있어서 특별히 이거는 내가 리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면 또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서평을 한번 써봤고요. 자, 이 서평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의 서평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겁 많은 사람은 어떻게 폭설을 지나가는가. 말 그대로 이 작품에는 폭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면서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폭설 예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폭설을 뚫고 운전을 해서 목적지를 가고, 그 과정을 지나서 폭설이 끝나고 날이 밝아와서 그 전날 폭설이 왔던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그 상황까지가 이 작품에서 공간적 배경, 사실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상징이죠. 폭설, 즉 우리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에서는 죽은 친구의 유언에 따라 일본의 나고야에서도 운전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시골 마을, 그곳에 있는 그 오쿠샤 신사라는 그 근처의 삼나무 숲까지 가서 친구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골, 골분을 뿌려주고 와야 하는 그런 미션을 달성하는 친구 2명, 재한과 유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죽은 것으로 나오는 그 수진이라는 그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 많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작가가 그 작가 수상 소감을 밝힌 그 글에서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랄지라도 누구나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다. 많은 경우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수진이 좋아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수진이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지만 이유를 그저 추측할 뿐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수지는 본인 말대로 잘못할 게 별로 없을 나이에도 현관문 유리를 깨치는 실수를 하고 도망쳐버린 여자아이 수진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인이 된 수진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재한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수진은 이렇게 회상을 해요.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 와장창 망가졌다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그러니까 현관문 유리를 우연히 이렇게 건드렸는데 와장창 깨졌을 때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어른들에게 혼난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레짐작으로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른들 반응이 유리창 새로 갈아 꼈어. 이렇게 그냥 무심히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수진이는 이후로도 자신의 실수가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진의 캐릭터를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봤어요.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힘든 사람. 그리고 또 이 소설의 초반부에 나온 표현대로 망가지는 것이 힘든 사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극심한 공포, 과도한 걱정에 스스로 무너지는 성격. 그래서 이 작품에서 수진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무섭다, 호러다, 너는 악몽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 수진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런 걸 힘들어했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친구들 역시 수진의 자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걔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로서는 수진이의 그 자살이라는 그 선택이 놀라운 게 아니죠. 왜? 수진이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라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유리창을 깬 실수, 그런 실수의 결과조차도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신의 앞날에 닥쳐올 어려움을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두렵고 절망한 나머지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요상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거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 성격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유미였다면 자살이라는 것 대신에 현실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살한 친구의 죽음을 둘러싼 뭐 비밀을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에 작가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작가의 시선이 재한이라는 인물에게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재한이라는 인물은요, 친구 수진이의 유언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유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수진이의 유언에 따라 일본의 그 어떤 도시를 찾아가서 삼나무
거기에 유골을 뿌려보자, 그런 생각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유미가 꺼냈을 때 제한은 망설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덧붙여서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는 제한의 걱정이 덧붙었습니다. 그럴 때 유미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근데 안 걸려. 여기서 저는 제한과 유미의 성격의 결정적 차이를 짐작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짐작이 필요 없어요. 작가가 친절하게 이렇게 작품 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언가를 주도하는 쪽은 주로 유미였고 제한과 수지는 따르는 쪽이었다. 이렇게 삶의 태도의 차이를 작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은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독자들이 끝까지 그 차이를 찾아내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작가가 일부러 이런 걸 감추려고 할 만큼 의미 있게 여기는 비밀이 아니었겠죠. 제한과 수지는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겁 많은 사람들이라고 간편하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미장착 차량은 통행 불가 조치가 내려진 그러한 폭설 예보에도, 심지어 남의 나라 일본 땅에서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을 운전하는데 기어이 렌터카를 끌고 핸들을 잡은 사람이 유미였어요. 그리고 폭설에 갇히면 어떡할 거냐고 따지려다 참은 사람은 제한이었죠.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숲에 가지 말라는 그런 계시를 떠올린 것도 제한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안을 달고 살지만 유독 그런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은 낯선 건 무섭다고 말했어요. 그 표현은 수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이죠. 제한의 그런 성격은 오카마라는 여장 남자를 보고 유미에게 무섭다는 표현을 쓴 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한 제한이 이런 충동을 느껴요. 뭐냐? 읽어볼게요. 제한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유미의 흔들림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한은 핸들을 잡은 유미의 손을 보았다. 저 손을 떼어놓고 싶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는 것을. 이것은 제한 스스로도 낯선 속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저 눈 때문이라고, 지나치게 많이 내리는 저 눈 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급기야 유미에게 소리를 지르고야 맙니다. 난 더 안 갈래. 아, 그럼 너 혼자 가든가. 이건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질러본 소리라고 할 정도였고, 유미에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가 소리를 지른 건데, 그만큼 그는 폭설이 두려워요. 차가 미끄러지는 것도 두렵고 폭설에 고립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저 폭설을 뚫고 목적지를 가겠다는 유미에게 분노가 치민 건 당연한 거죠. 유미에게 느끼는 적의, 그것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은커녕 무시당한 기분을 들게 한 유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오카마였나요? 여장남자. 일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여장남자 코요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그의 집에서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묵게 된 것도 제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게다가 제한은 유미와 달리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코요의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코요가 삭스 삭스 이렇게 발음한 것을 섹스라고 잘못 알아듣고 유미에게 저 자식 변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찌질한 모습을 재한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재한이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쯤 되면 재한이 안쓰럽고 딱하게 여겨졌어요. 그 재한이가 수진이가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불쌍한 수진이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처럼 유미도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자기 친구 재한이에게 뭐 불쌍한 재한이 이런 말 정도는 못해도 그 비슷한 공감과 위로의 제스처 하나쯤은 해줘야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미는 뭐라고 했느냐? 너 오늘 여러 가지 한다? 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재한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근데 넌 겁이 없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작품 후반부에 가면 재한이가 어느새 죽은 수진이가 되어 있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재한이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안 무섭니 수진아?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에서 저는 살아있는 자 재한이가 죽어있는 자 수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죠. 저 작가한테 저는 어디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유미의 이제 그 코요상과 술자리를 끝내고 이제 잠을 자러 온 유미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깬 재한이가 밖으로 나가서 코요와 독대를 하는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낮에 왜 변태 운운했던 게 미안했는지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뭔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설픈 일본말을 하는데 그게 발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뭔가 경직된 것 같은 코요의 얼굴을 보고 그는 자기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유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뭘 잘못한 것 같아. 맞지? 이거 수진이가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아요? 나 뭘 망가뜨린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새 재한이가 수진이와 저는 이미지가 중첩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란한 마음에 코요의 집 정원을 걷다가 재한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망칠 수 있다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걸 이렇게 써요. 그가 무결했던 눈의 정원을 훼손했다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밭에 새 발자국을 발견한 재한은 역시 또 계시가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해요. 무슨 계시일까? 재한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새 발자국이 재한이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소설 초반부에 나고야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재한이 하얗고 작은 새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새를 놀래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재한이가 재한의 입장에서는 망가뜨리고 싶다는 열망이겠죠. 또 작가가 이런 말을 썼거든요. 재한이가 그 폭설을 뚫고 그 삼나무 숲에 가서 기어이 수진이의 그 유골을 뿌렸던 그 숲이 있지요.
그거 이제 그 숲에서 이런 재한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행렬로 숲은 어제와 달리 활기가 가득했지만 어제 재한이 느꼈던 꿈틀거리던 생명력은 오히려 안으로 숨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는 재한이가 망가뜨리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저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새 발자국을 코요의 집 정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돌멩이를 주워들고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재한이 속마음에서 움트는 용기고 또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면에서의 신의 계시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재한이는 그 돌멩이를 주워들지언정 유리창을 깨지를 못하죠. 유약한 그는 이 돌멩이로 저 유리창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작품 속 인물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두려움, 그리고 그 돌멩이, 그거 두 가지를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결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날이 밝았고 폭설도 그쳤죠. 이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코요와 많이 친해졌냐고 묻는 재한이의 말에 유미가 이렇게 답했거든요. 인간 생활 고되다. 푹 한숨을 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미도 재한이처럼 코요의 집에 하룻밤 머무는 게 두려웠던 거죠. 불안했던 거예요. 재한이가 야, 코요가 주는 술을 어떻게 먹어? 뭐 무슨 약을 탔을 줄 알고 하면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을 때 태연한 척했던 유미도 사실은 재한이처럼 불안했던 거죠. 근데 유미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밤이 늦도록 그 알 수 없는 그 낯선 코요라는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어쩌면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 모를 그 낯선 사람에게 끝까지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환심을 사려는 그 방식으로 유미는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유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은 그 불안에 휩싸이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거고요. 또 유미 같은 사람은 불안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뚫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인생이든 예상치 못한 그런 폭설 상황이 오는데 그걸 다 각자 자기 성격대로 나름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 저는 이 작품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저는 수진의 유골을 뿌린 그 숲을 떠나며 재한이가 주머니 안에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는 걸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죠. 마지막 부분에 작가는 이렇게 썼어요. 하얀 풍경 때문인지 유미의 얼굴도 환하게 보였다. 이건 그걸 바라보는 재한이의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재한이의 마음이 밝아진 거죠. 언제든 망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생명력. 저는 재한이가 그거를 품고 그곳을 떠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가는 재한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를, 그것은 단단했고 언제든 만질 수 있었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소설을 끝내거든요.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유리창으로 인식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창으로 여기고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나 만약 자기 손에 돌멩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수정의 이 작품은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폭설을 지나오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무결을 위해 온 에너지를 집중하느라고 완벽주의 할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완벽주의에 갇혀서 어떻게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저는 인프피 또 MBTI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인프피로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작품에서 재한이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프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미는 ISTP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노 타이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P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또 나름대로 고집이 있으니까 뭔가 ISTP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작가가 쓴 그 이상문학상 당선작 소감문, 거기에 보면 작가도 저처럼 약간 MBTI 과몰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외향형, 내향형, 그리고 뭐 이불킥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아 위수정 작가가 왠지 저는 저와 결이 아주 잘 맞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의미 나름대로 상세하게 분석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칩니다.